어제 주력이 마르세유, 승하고 시카고 마인이었거든요. 시카고는 카로스 나와줬고 분석한 원하는 대로 개꿀이었는데 와 이걸 못 이겨주네. 앞에 프랑크 터지길래 무무 뜨길래 야 이기겠다 들어오겠다. 씨부레 3무는 안 뜨겠지. 3경기 했는데 근데 무슨 3무가 떠버리네 이거. 씨. 장난 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보면서. 그리고 나서 시카고 기준 좀 몇 가지 떨어졌나 보니까 10가에 떨어졌더라. 그래서 아 좆같다 이거 한 폴락이네. 아니 그러니까 마로세우 부러진 것 때문에 틀리네 이 생각했어요. 아 진짜 어이가 없어. 이제 오후 축구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다 필요 없이 호주 축구 오바만 그냥 무지성으로 찍어도 손해는 안 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아. 하도 오바 계속 뜨길래 저번에 근데 제가 갔을 때 하필이면 언더 떠가지고 그때 제가 올킬 예 부주력 그거 오바 갔는데 언더 한 폴락 나왔어요. 그거 딱 하나 언더 떠가지고 계속 그 전 이후로 계속 오바 뜨다 오늘 한 번 더 믿어본다고 오바 갔다가 오늘은 들어와 줬는데 밑에 것도 오바네. 싹 다 오바네요. 싹 다 오바 이거. 그냥 부지성으로 이거 오바만 가도 득보겠어. 전반 오바야 죄다. 어쨌든 그러하고 8시 반 경기죠. 분석하고 보내면 좀 늦을라나? 분석하고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아. 분석하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분석하고 발송할 거고 여러분들 어서 오시고 가봅시다. 잠깐만요. 일단은 뭐 일찍 있는 거니까 맨시티 대 리버풀 한번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런 경기 별로 막 이게 매치업상에서 이게 가고 싶은 경기기는 해 여러분들. 솔직히 일찍 있는 것도 일찍 있는 거고 왜냐면 뭐 저녁에 축구하는 것도 있고 또 이거 일찍 있어 좀 땡기긴 하거든요. 또 그 맛이 있잖아요. 일찍 가는 맛이. 근데 이게 A매치 직후에 8시 반 경기가 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오자마자 또 오전 경기야 이게. 이게 아마 런치타임 매치인가? 8시 반이면은 뭐 현지 시각으로 12시인가? 점심때? 뭐 11시 때. 그러니까 생체 리듬상 가뜩이나 맞지도 않는데 A매치 그 비행기 타고 날라와가지고 잠도 얼마 못 자고 리듬도 제대로 못 차는데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일찍 하는 거니까 존나 힘들어요 체력적으로. 또 맨시티 리버풀 둘 다 이제 차출자들도 엄청나게 많고 뭐 그런 흐름 속에서 솔직히 이거 분석 제대로 안 돼요. 그냥 멀쩡한 새끼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경기는. 근데 어쨌든 맨시티가 배당 낮게 받았고 홈인만큼 좀 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부상자들 한번 보면은 필포덴 맹장 수술했고요. 폴란드 불투명 라인업 봐야겠죠. 그리고 리버풀은 중원이 문제인데 월광형님 어서 오시고 티아고 바세티치 케이타 루이스 디아스가 복귀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힘들고 측면 공격 쪽에 여기에 다윈 누네즈랑 뭐 수비 쪽에 쓰레기인 치미카스 불투명 둘 확인이 중요해요. 이거 뭐 홀란드 나오고 누네즈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오바는 건드려 볼 만해. 그러니까 이런 경기는 제 생각에 승패로 접근할 거면은 뭐 자기 그냥 좋아하는 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인 우세는 당연히 맨시티 쪽에 우승 경쟁도 있고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다만 어쨌든 강대강 매치인데 1.45배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막 메리트가 있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어쨌든 맨시티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 쪽에 빠른 자원들을 리버풀은 보유하고 있거든요. 토트넘한테 약하잖아. 측면 쪽이 빠르니까. 또 리버풀한테도 맨시티가 상당히 고전하잖아요. 왜? 측면이 빠르니까. 측면이 빠른 자원들이 맨시티가 고전하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리버풀은 다이누니지까지 나와주면 가지고 있기 때문에 1.45는 솔직히 이 강대강 매치 치고는 조금 물론 리버풀이 지금 중원이 좀 헐겁기는 해요. 뭐 주전인 티아고 빠져있고 뭐 젊은 자원이 뭐 바세티치나 뭐그 땜빵 쓰레기긴 합니다만 땜빵 맞을 수 있는 케이타 빠져있고 중원이 좀 헐겁긴 합니다만 어차피 맨시티 상대로는 역습이에요 역습. 그런 측면에서 두 선수의 출전 여부를 보고 제 생각에는 맨시티가 우세하다고 보긴 하는데 다득점 보겠습니다. 다득점. 어쨌든 리버풀도 흐름을 바꾸는 그런 50개입니다. 50개 여기 적혀있죠. 50개에요 50개. 흐름을 바꾸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맨시티도 실점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겨야 되잖아요. 2골 이상이 필요한 만큼 다득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볼게요. 둘 다 뭐 차출자 관련된 얘기는 뭐 존나 많습니다. 그냥 뭐 거의 다 갔다 왔다고 보면 돼. 특히 맨시티는 엄청 많이 갔다 왔어요. 두 번째. 잠시만요. 일찍 하는 거 갑시다. 크레모네세 대 아탈란타. 일단은 요 경기 뭐 부상자 먼저 보자면은 시리케슈랑 뭐 페라리 그리고 오케레케, 지금 핵심 자원들이 크레모는 좀 많이 빠졌어요. 전방 쪽에 오케레케 빠진 거 크레모네스 입장에서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골을 좀 넣어주는 놈이야. 페라리 같은 경우도 겨울에 넘어와가지고 상당히 좀 크레모넷의 베테랑이거든요. 안정적인 수비에 좀 일조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빠지게 됐고, 키르케슈도 나름대로 얘가 더 베테랑이죠. 얘는 30대니까 뭐 땜빵 봐줄 수 있고, 뭐 간혹 주전으로 뛰는 놈인데 수비 쪽에 둘 빠져 있고, 뭐 오케르케 전방에 빠져 있고, 페라리랑 오케르케가 좀 아쉬운 지금 뭐 크레모넷 상황이고, 아탈은 하테보, 짐시티, 코프메이너스 이렇게 빠져 있는데, 기존의 결장장 쿠프메이너스도 이제 막판인가 다쳐가지고 이제 못 뛰게 되죠. 저녁 안 먹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당연히 크레모넷에는 제가 알기로 한 명인가 차출돼서 수비수 한 명. 아탈란타 같은 경우 이제 뭐 한 7, 8명 뭐 참 좋았던 회의론 포함해가지고 뭐 파샬레치, 뭐 데미랄, 뭐 수비 쪽에 뭐 톨로이, 스칼비니, 메을레 뭐 이런 엄청 특히 수비 쪽 자원들 많이 차출이 됐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크레모네사가 20인 거 여러분 다 아시겠죠 당연히. 13점이고 17인 스페치아랑 11점 차이 나요. 강등을 벗어나려면 11점을 뒤집어야 돼. 남은 한 10경기 되나? 11경기 정도 되는 일정에서 물러설 곳이 없다. 물러설 곳이 없어요.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한창 이제 직전에 A매치 그 휴식기 직전에 엄청 고전했었죠. 원정 경기 특히나 강팀 상대가 좀 많았기 때문에 뭐 중간에 레체한테 일격을 맞기도 했고, AC 밀란 원정에서 개발렸고, 우디네 상대로 잘했습니다만 골을 못 넣고, 나폴리 뭐 개털렸고, 그나마 이제 마지막에 엠폴리 잡으면서 뭐 숨통이라도 좀 이렇게 쉬게 됐는데, 어쨌든 챔피언스 리그 경쟁은 가능해요. 아따레 지금 6위 45점인데 지금 4위 AC밀란이 48점이에요. 승점 차이가 얼마 안 나. 남은 경기 생각하면 뭐 아직 몰라? 당연히 몰라요. 당장 코앞에도 모르고 뭐 10경기 넘게 남았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제 생각에는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A매치 직후기 때문에 정배에 대한 변수는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도 크레모네스, 아이고 태훈이 형님 2만원은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저녁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배당적인 메리트가 막 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아탈이 휴식기 직전에 좀 흐름을 깨냈고, 아탈이 안 좋았던 기간은 휴식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깼기 때문에 이 이후의 일정 자체는, 그러니까 안 좋은 흐름은 이미 전에 있었고 조금 더 나아지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경기력이 막 엄청 강팀 상대 빼고는 엄청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막말로 크레모넷에도 승점 3점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앉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아따라고 약간은 좀 맞불 느낌으로 간다면은 결국에는 조금 오케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크레모넷의 전방 쪽에 화력보다 아탈란타 애들이 분명 믿을 만한 건 맞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승 아니면 오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따리 이기면 오바 날 것 같아서 5점 보겠습니다. 5점. 요것도 5점 이렇게 보고요. 분석이 좀 갈 길이 먼데 그거 하네. 세 번째 유니온 베를린 대 슈투트가르트. 일단은 세페르 장기 부상에 뭐 세구인 뭐 계속해서 좀 자주 빠졌었고, 베커가 질병 관련 이슈로 전방 쪽에 불투명 떠 있어요. 오늘 못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요것도
10시 반이기 때문에 라인업을 볼 수는 있어요. 분데스가 11시 보통 11시 반인데 오늘 10시 반이더라고. 슈투트는 사일러스, 구이라시 정도 빠져 있는데 그 양 팀 다 누수가 물론 유니온의 전체적인 틀 자체는 좀 유지하고 있고 슈투트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좀 공격 쪽에서 주요 선수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베커는 질병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뭐 나온다 하더라도 컨디션 안 좋을 것 같고, 사일러스랑 구이라시 빠져 있는 슈투트. 구이라시는 뭐 장기 부상이고 사일러스는 최근에 또 부상으로 빠지게 됐어요. 그런 부분인 만큼 제 생각에는 일단 언더 선택지는 생각해 둬야 돼요. 어쨌든 유니온 베를린이 확실히 기세가 많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대항전 병행하면서 흐름 자체가 많이 체력이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 빠져 있었는데, 어쨌든 A매치 휴식기 자체는 유니온 베를린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뭐 태울 수 있는, 불태울 수 있는 체력을 좀 보충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슈투트 같은 경우도 강등권에 지금 언저리에 있잖아요. 다만 경기력이 막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슈투트가. 다만 결과가 안 나와요. 왜냐, 골을 못 넣어 애들이. 찬스는 있는데 골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뿌려주고 잘 만들고 하는데 뭔가 진짜 막 1대1 찬스다 막 이런 것도 좀 종종 놓치고 완벽한 찬스에서 좀 고전하는 그림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주포들도 조금 빠져있는 흐름에서 유니온 쪽에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쨌든 경기력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박빙 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비비는 내용이 가능해 보여서 마행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는 경기로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승부 해무 유니온 사이드 보시는 분들은 뭐 해무 쪽에 접근이나 아니면 그 고배당 노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언더 좋아하시는 분들 언더 갈 수 있겠고, 뭐 그런 사이즈로 봅니다. 아유 사야씨 고마워 사야씨. A매치 또 조금 힘들었는데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사야씨. 그리고 네 번째 프라이부르크 대 헤르타 베를린. 일단 리나르트 수비 쪽에, 그리고 중원에 카일에 그레고리치 오늘 빠졌습니다. A매치 솔직히 내 자신이 없어요. 다음부터 금액 줄여가려고 금액 줄여가려고. 그리고 헤르타는 리터 출전 정지, 뭐 엔주케, 전방에 요베티치랑 뭐 베티우스, 여기에 수비 쪽에 캠프랑 뭐 슈니치 불투명인데, 프라이부르크는 제가 프랑크랑 엮어서 항상 얘기를 하죠. 존나 못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제 말처럼 막 존나까지는 아니야. 그렇게까지 엄청 못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알던 그 전반기에 프랑크와 프라이는 분명히 아니에요. 경기력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을 뿐더러 프라이 같은 경우는 중원이 아쉽고요, 프랑크는 전방이 아쉽고 둘이 좀 달라. 그리고 프라이 같은 경우 수비 쪽도 생각보다 좀 불안하고, 어쨌든 그런 흐름인데, 뭐 헤르타 베를린 정도는 충분히 우세한 경기가 예상되긴 합니다만, 뭐 지금 결장자도 있고 요베티치 뭐 이런 애들 빠져 있고, 근데 이게 헤르타가 주전 라인업에 있어서는 지금 뭐 슈니치나 베티우스 이런 애들 다 이제 좀 로테이션 자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전 라인업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기존의 주전 라인업이 뭐 큰 문제는 없어요. 다만 벤치 자원이 많이 빠져가지고 벤치가 좀 많이 헐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프라이베르크는 어쨌든 그레고리치가 지금 오늘 경기 출전 정지로 빠진다라는 점, 그리포나 뭐 이런 자원들은 도안 리츠 전방 쪽에 이런 자원들이 다 이제 국가대표를 많이 갔다 왔거든요. 뭐 그리포 같은 경우 뭐 도안도 출전을 어쨌든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접근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몰렸거든요. 국내가 좀 많이 몰렸고 해외는 그렇게 안 몰렸어요. 해외는 한 60%? 해외는 한 60% 정도 몰렸고 국내가 한 80% 몰렸어요. 왜냐면 헤르타잖아요, 여러분들아. 갈만해 보이거든, 헤르타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가 엄청나게 많이 몰렸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위험해 보입니다.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프라이의 최근 경기력 신뢰할 수가 없다. 헤르타가 뭐 중간중간에 2를 낸 적도 있을 뿐더러 뭐 경기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비빌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도 무승부예요. 헤르타 홈에서 2대2 무승부 했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프라이 쪽을 보시는 분들은 뭐 햄무나
아니면 오바 이런 쪽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헤르타 프렘 보겠습니다. 헤르타 프렘. 다만 당연히 좋아 보이진 않겠죠, 여러분들. 뭐 주력 부주력으로는 못 가요. 고배당 끼거나 뭐 진짜 막 로또 폴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게 자주 안 하니까 목이 간다, 모기가. 그 다음에 아스날 대 리즈, 윌리엄 살리바, 토미야스, 엘네니, 뭐 은케티아, 파티 불투명. 리즈는 타일러 아담스가 거의 시즌 아웃 느낌이고, 그노토가 이제 국대 연기 부상, 여기 우버 불투명인데, 일단은 아스날도 상황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아. 기본적으로 뭐 은케티아 빠져 있는 것도 뭐 은케티아 뭐 제주스 나오면 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윌리엄 살리바가 또 빠지게 되고 토미야스 빠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전 수비 라인업에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은 뭐 센터백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네. 마갈량이스 파트너로 로폴딩이나 키비오르가 나올 텐데 좀 고전할 만한 부분이 조금 수비적으로 있어 보이고, 토마스 파티 같은 경우도 어쨌든 뭐 누구야 조르주뉴 영입 이후에 조르주뉴가 백업 잘 봐주고 있긴 한데 어쨌든 파티가 그래도 더 낫거든요. 근데 국가대표 가가지고 몸 상태 이상으로 이제 국대 경기도 안 뛰었어요. 안 뛰고 있다 이제 그냥 복귀해가지고 오늘 경기도 어떻게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리즈 같은 경우 타일러 아담스가 거의 중원의 핵심인데 시즌 아웃 가능성 뭐 빠져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압박 자체가 리즈가 상당히 좋은데 이런 A매치 이후 체력이 좀 빠져있을 타이밍에는 조금 날카로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스날이 휴식기 직전에는 엄청 좋았거든요. 뭐 그냥 다 때려 부쉈잖아. 뭐 스포르팅한테 유로파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뭐 풀럼이고 크리스타펠이 그냥 두들겨 패는 그림에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일단 뭐 사카 같은 자원도 국대에서 뭐 엄청 잘하긴 했는데 어쨌든 많이 뛰었거든요. 트로사르도 지금 뭐 벨기에 국대에서 좀 물론 두 번째 경기는 교체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출전을 좀 했었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마인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운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뭐 지금 당장에 뒤집을 만한 포인트는 없는 것 같고, 뭐 아스날이 이겨준다고 생각을 하고,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뭐 표에는 제가 안 넣어놓긴 했는데 다득점 사이드로 봅니다. 아스날도 어쨌든 수비 쪽에 지금 공백이 있고 뭐 부상에 대한 지금 위험도도 아스날이 좀 커요. 왜냐면 A매치 많이 뛰고 온 애들 좀 많아. 외대고로 같은 애들도 이제 막 존나 갈려나갔었고, 뭐 사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인에 대한 접근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해외 쪽에서는 근데 다 마인 봅니다, 여러분들아. 해외에서는 죄다 마인이야. 표 아직 발송 안 했어. 발송 안 했고 금방 무성하고 보내겠습니다. 본머스 대 풀럼. 본머스는 거의 풀라인업이에요. 타버니어 정도 불투명인데 오늘 경기 그래도 출전의 여지가, 얘도 이제 미드필더 쪽에 핵심 자원인데 계속 장기 부상 빠져 있었거든요. 복귀에 대한 이슈가 있고, 플럼 미트로비치 출전 정지, 윌리안 출전 정지, 여기에 케바노 장기 부상 빠져 있었는데 지금 이제 불투명 사이즈인데, 이거는 뭐 미트로비치 윌리안 빠져 있고 본머스가 부상자 거의 다 돌아온다고 한다면은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본머스가 꿀릴 게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당장에. 그리고 강등권 싸움이 상당히 지금 치열한 상황 속에서 풀럼이 어쨌든 간에 내려앉을 거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내려앉았어요. 결국에는 풀럼이 뭐 6인가 7위까지 가지 않았었나? 결국에 뭐 리버풀이나 다른 팀들한테 빠져가지고 내려앉아가지고 이제는 힘이 빠질 타이밍이에요. 왜냐, 컵대회 떨어졌거든 4강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불태우는 그런 게 있었는데, 심지어 엄청 열심히 뛰었잖아 맨유전에. 우리 고통받게 했었잖아요 그때. 근데 이제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강등국과의 승점 차도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 본모스가 어쨌든 많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프리미어리그랑 뭐 라리가 쪽도 그렇고 강등권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해요. 본모스는 19위 24점인데 지금 봅시다. 12위 27점이야. 12위가 27점이에요. 한 번 이기면 그냥 뭐 이거는 뭐 순위가 곤두박질 중위권까지, 아스톤빌라, 첼시 그 라인 밑으로는
뭐 모든 팀들이 뭐 한 8개 팀이네. 8개 팀이 지금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흐름에 있어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본머스가 질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풀럼 프렌 쪽을 보시는 분들은 뭐 요런 공백들도 어쨌든 있고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솔직히 완전히 지금 뭐 두 팀 간의 갭은 엄청 크거든요. 풀럼은 그 컵 대회 떨어지면서 이제 부 가라앉는 느낌이고 본머스는 이제 어쨌든 치열하기 때문에 사이즈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트로비치 출전 정지 아니라고? 그래요? 출전 정지인데? BBC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 BBC 자료인데 이거? 다시 볼게요.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으니까. 슬럼. 미트로비치 윌리안 결장이라고 나오는데? 프리미어리그는 컵도 포함이에요. 컵 퇴장 리그 정지 맞아? 티베트 형님 말씀해 주시네. 컵 경기 그 아마 FA컵이랑 그 리그컵이랑 좀 다른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둘 중에 하나는 적용이야. 둘 다 적용인가? 둘 중에 하나 적용인가? 그래서 적용이에요, 적용. 아시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머스가 질 것 같진 않아서 이거 뭐 승에다 무보험 아니면 뭐 무를 주려고 하고 뭐 승보험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고 배당이 괜찮잖아요 여러분들아. 뭘 하나 찍고 이제 금액 조절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도 손해 보는 구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승무 사이드로 기본적으로 보고요. 뭐 마인의 가능성은 그래도 본머스니까 조금 뭐 할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 풀럼이 일단은 전력적으로도 약하고 지금 경기력도 원래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동기부여적으로도 좀 처지는 구간이라 본머스가 진짜 빡세게 뛰면은 뭐 진짜 한 2대0 3대0도 뭐 진짜 말도 안 되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뭐 개인적으로 뭐 승 찍고 무 보험이나 무 찍고 승 보험 이런 식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그림에 있어서 무승부 뭐 봅니다. 승무 사이드로 아시겠죠? 7번째 크리스탈 팰리스 대 레스터 그런 식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 리차즈 요아킴 안데르센 불투명 레스터는 틸레만스 수비 쪽에 저스틴 좀 분석이 좀 느린가? 스타르 크리스티안센 프레 그러니까 핵심 미드필더 쪽에서 어쨌든 결장이 있고 그 밖에 수비 쪽 자원들 스타르 같은 경우 이제 국가대표 경기에서 호주였나? 헷갈리네. 우리 에콰도르 갔을 때. 근데 또 부상으로 이렇게 됐고 어쨌든 간에 크펠이 이제 비에이라 감독이 패트릭 비에이라 감독이 잘렸어요. 그래서 호지슨 이제 축구를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호지슨이라고? 내가 알던 걔인가? 걔 맞습니다. 그 늘 영감탱이 라이드네 옛날 리버풀 감독의 잉글랜드 국대에 뭐 남미 쪽도 한번 갔었던 것 같고 뭐 어쨌든 완전히 개인적으로는 보수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적인 거 말고 축구적으로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는 감독이에요. 얘가 잉글랜드 국대였을 때 잉글랜드가 그렇게 답답했었죠. 그래서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요거 크리스탈 팰리스 입장에서도 상대가 공격이 강한 레스터기 때문에 공격보다는 기본적으로 호지슨 감독의 성향은 이제 조금 더 실리적인 느낌이 좀 강해 여러분들아. 비에라 감독은 조금 더 뒤쪽에서 점유나 빌드업 요런 걸로 이제 크펠이 지난 시즌부터 좀 주목을 받았고 지난 시즌은 특히 좋았었는데 어쨌든 호지스는 조금 더 실리적인 부분 강등권 싸움을 할 수 있는 강등권 싸움 그 감독 교체 딱 그 느낌 있잖아. 션다이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조금 뭐 이렇게 와 있는 그쪽 부류라고 빌드업보다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한 골 싸움의 경기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펠이 수비 쪽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뭐 아스날한테도 대파 당하고 결국에 이제 뭐 전방에서 골은 잘 안 터지는데 실점은 계속 실점하면서 뭐 잘해야 뭐 아니면 지고 계속 그런 그림이 반복됐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득점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고 승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 골 싸움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질 것 같지는 않고요. 크펠이 근데 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질 가능성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감독 교체 버프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호지슨이 뭐 못하는 감독도 아니고 아예
물론 능력이 막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옛날 감독이니까. 무승부뭐 봅니다. 무승부뭐 개인적으로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호리노 형님 어서 오세요. 무승부 가능성 좀 더 높을 것 같다. 노팅엄 대 울버. 윈드노슨, 윌리볼리 계속 빠져. 우드 시즌 나오시고 공격 쪽에 우리의 뭐 예이츠, 브레난 존슨, 뭐 엠마누엘 데니스, 뭐 그리고 월드컵 때 좋았던 아예우, 불투명. 기본적으로 뭐 딘앤더슨 빠지고부터 뭐 노팅엄이 수비적으로 힘이 많이 빠졌죠. 골키퍼 때 얘가 뭐야 이거 딘앤더슨이 많이 잘해줬던 부분이 있었는데 빠진 이후로 조금 아쉬운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전방에 우드도 빠진 상황에서 브레난 존슨도 지금 불투명 떠 있고 뭐 엠마nuel 데니스도 지금 그렇고 아예우도 그렇고 물론 이제 뭐 아원이나 분데스에서 이번 시즌 넘어온 아예우나 뭐 아원이나 아니면은 미드필더 쪽에 쿠야테 이런 자원들 복귀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울버가 안 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뭐 무가 뜨는 거는 뭐 울버도 원정이고 노팅엄도 어쨌든 홈이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역배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팅엄은 존나게 못해.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도 뭐 강등권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뭐 그 존나게 못하는 팀 중 하나예요. 노팅엄은 제 생각에는 강등될까 지금은 16위거든요. 18위 웨스트햄이랑 2점 차이로 16위에 위치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의 경기력이나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떨어질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그 밑에 뭐 사우스햄튼, 보머스 뭐 빼놓고 보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뭐 전력적인 누수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히 좀 힘들어 보이고 울버가 어쨌든 간에 경기 내용 자체는 강팀하고 할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뭐 중위권이나 뭐 중하위권 팀들하고 할 때는 뭐 꿀리는 내용은 전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우세하거나 뭐 비비거나 그런 내용이 항상 나오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승 아닌 무예요. 이것도 승 아닌 무 사이드인데 저 개인적으로 이거는 승 쪽으로 봅니다. 울버햄튼 사이드로. 아시겠죠? 어쨌든 공격 쪽에 울버 같은 경우도 장기 부상에 빠진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A매치 휴식기 직전에 복귀들을 많이 했어요. 전방에 뭐 네투라든가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막판에 마테우스 쿠냐도 이제 부상 관련 이슈가 있었죠. 브라질 국대까지 갔던 또 뭐 요랬었는데 이런 자원들에도 황희찬 제외하고는 전방에 많이들 복귀를 해서 지금쯤이면 아마 폼도 훨씬 더 좋을 거고 쓸 수 있는 카드가 워낙 많다. 전방에 누가 나와도 포덴세, 아다마 트라우레, 뭐 라울 히메네즈, 네투, 뭐 마테우스 쿠냐, 또 사라비아, 누가 나와도 지금 뭐 5명인가요? 5, 6명? 거의 더블이에요 전방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바이른 미넨데 도르트무트, 노이어, 루카스 헤르난데스, 여기는 이제 미국 국대인 레이나, 그리고 측면 쪽에 매니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감독 교체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나겔스만 이 개 쓰레기 같았던 나를 몇 번이나 올렸냐 이 바이른 미넨 믿었다 저도 뭐 꽤 부러진 것 같은데 개 같은 새끼가 이제 드디어 나가고 데이터 원툴 새끼, 그리고 이제 투엘 감독이 첼시에 있었던 투엘 감독이 새롭게 또 선임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잘 선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기본적으로 워낙 전술적으로 뛰어난 부분도 있고 뭐 선수랑 궁합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추포미 여러분들 아시겠죠? 추포모팅 얘도 이제 투엘 밑에서 많이 뛰었잖아요. 전방 쪽에 이제 요즘 좀 잘해주고 있는 추포모팅도 투엘 밑에서 컸던 자원이고 투엘이랑 궁합도 잘 맞았어요. 같이 있을 때. 뭐 이런 부분은 감안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감독 교체 버프까지 있는 상황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그동안의 부진을 싹 씻어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1마인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인가요? 랜드 랑스, 트루퍼트, 뭐 아신용, 제카, 테리어, 여기는 이제 캐봇 정도 빠져 있는데 뭐 렌이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강팀 중에선 가장 약하거든요. 물론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더블을 달성하긴 했어요. 렌이 놀랍죠. 웃긴 게 렌이 이번 시즌 강팀과의 5위권 안쪽에 강팀과의 상대 전적을 보면은 파리 상대로 2승이고요. 나머지 상대로 빵승이에요. 한 번도 못 이겼어. 뭐 마르세유 또 어디야?
뭐 랑스 상대로도 원정에서 뭐 2대1로 패배를 했었고, 뭐 릴 상대로도 홈 원정 다 이기지 못했었고, 뭐 이런 그림이에요. 강팀 상대로는 확실히 좀 5위권 안쪽의 순위권, 요즘 팀들 상대로는 되게 어려움이 있고, 모나코 상대로도 뭐 어, 홈에서는 아직 안 했고 원정에서 못 이겼고요. 이런 그림에 있어서 컬러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상대 전적상으로는 이제 레인이 랑스 상대로 홈에서 상당히 좋은데, 랑스가 이제 2010년대인가 10년대 초반인가 중반에 한번 강등이 됐다가 이제 2020년인가 승격을 했어요. 승격한 지 얼마 안 돼, 몇 년 안 됐어. 승격 이후로는 랑스가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런 부분들. 또 이제 휴식기 직전에 랑스가 뭐 물론 앙제나 뭐 좀 떨어지는 팀이긴 합니다만, 순동현이 어서 오세요. 어쨌든 흐름을 바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뭐 저희가 랑스를 한번 갔었었고, 그 전에 계속 못 이기다가 원정 랑스. 렌 같은 경우는 뭐 파리를 잘 막으면서 뭐 원정에서 승리를 따내긴 했습니다만, 그때 파리 수비수 다 빠져 있었고, 또 이제 키퍼가 잘 막았던 경기인 부분에 있어서 이건 랑스 프렌 볼게요. 랑스 프렌. 아시겠죠? 어느만 굳이 보면 저득죠. 랑스가 어쨌든 원정에서의 컬러는 조금 공격보다는 확실히 수비 쪽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만큼 1대0 승리, 2대0, 뭐 1대1 뭐 요 정도 느낌으로다가 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 보고 일단은 마무리 표부터 보내야겠다.